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숲을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202번째 시간으로 인생의 가치란 숲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가치. 프랑스 소설가인 알베르트 까미의 시지퍼스 신화라는 책에서 처음 시작하는 말이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로 되어 있다.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 긍정이면 사는 것이고 부정이면 자살을 택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다. 살다 보면 정말 구구절절하게 삶을 살아야 하는 당위성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꼭 집어낸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으면 모두 공감하는 바일 것이다. 그야말로 삶의 질곡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마지못해 모진 목숨을 이어가며 죽지 못해 사는 이들도 있다. 그래서 인생은 고해 재행무상이라 해서 더럽다고 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총체적이고 종합적이지 못한 부분이 들어있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인생이 다 장밋빛으로만 물들어 있는 것은 아니리라. 어떤 때에는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하나로 규정할 수 없는 부분도 많다. 그 속에서 한없이 나락으로 빠져들고 몰입하다 보면 자칫 엉뚱하게 외골루로 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이런 식의 판단과 인식은 좋은 인생관이 될 수는 없다. 살아가면서 인생은 세 가지 선택을 가진다고 한다. 하나는 배우자의 선택이고, 둘은 직업의 선택이고, 셋째는 인생관의 선택이라고 한다. 과연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라는 물음에 그렇다고 확신하는 것이 당연히 여겨지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또 여의치 않은 상황과 여건에 처하게 되면 부정적이고 피해망상적인 생각에 몰두하거나 빠져들게 되고 극기와 극단적인 선택으로 주위 사람이나 세상 사람들을 안타깝게 만들기도 한다. 이런 원인의 하나로 지적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울증이다. 병명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긴 하지만 그것에서 벗어나고 극복하기가 썩 간단하지가 않다. 임산부나 갱년기 중년에 이르게 되면 한 번씩 빠져들게 되고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이들이 많은 듯하다. 인생을 살면서 지향하고자 하는 바와 세상을 바라보는 인생관에 있어서 확고한 사생관을 가져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자기 목숨이니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거나 시도 때도 없이 자표자기하거나 무분별하게 행동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심심치 않게 신문지상을 오르내리는 뉴스거리로 제공되는 사례들에서 교훈을 삼아야 할 것이다. 우리 속담에 개통밭에 굴러도 저성보다 희생이 낫다는 말이 있다. 이는 비록 아무리 어렵고 힘든 절체절명의 상황에 처해 있게 되어 죽음밖에 해결책이 없는 때라 할지라도 결코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일 것이다. 영국의 유명한 정치가 윈스턴 처칠은 모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축사를 하면서 세 마디를 했다고 한다. 그것은 포기하지 마라, 결코 포기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말아였다. 살아있는 한 신랄 같은 한 줄기의 빛이라도 가질 수 있다면 용기와 희망을 잃지 말고 목표하는 바를 향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말 고통스럽고 아픔이 극에 달해 삶에 대한 의지를 상실하게 되면 과연 어떤 선택이 이루어질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게 인생인 것이다. 얼마 전 아름다운 죽음이라는 소위 안락사라는 것에 논쟁의 핵심이 된 적이 있다. 말기암 환자나 기타 병력이 불가항력적인 환자의 통증을 없애주기 위하여 당사자의 동의하에 재반 여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되어지면 의학적인 처치를 종료하는 걸 허용한다는 의미인 것이다. 사람의 생사를 가르는 문제인 만큼 많은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는 부분이다. 종교적인 측면에서 당연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절대자나 창조주가 부여한 생명을 인위적으로 자의적으로 말살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죄의 의미로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 일각에서도 이를 허용하면 살인을 저지르고자 하는 사람들의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의도적인 살인을 안락사로 위장하는 인간의 간악함을 비일비재하게 볼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라. 얼마 전 사역에서 본 한 장면이 떠오른다. 대형 무도한 죄를 짓고 사역을 받는 장면인데 억울함 때문인지 당사자는 사역을 내팽개치고 사역 먹기를 계속 거부하는 것이다. 결국 강제로 사역을 먹이는 장면이 연출되었는데 끈질긴 삶에 대한 인간의 집념을 다시금 생각나게 해주었다. 또 다른 영화의 한 장면이 동시에 끌어접되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사형수를 전기여자로 사형을 집행하는 장면이었다. 사형집행관이 사형수가 무슨 억하 심정이 있었는지 사랑의 몸과 전기를 통하는 게 하는 스펀지에 물을 적셔야 함에도 이를 생략한 채
감전사할 사람을 소살시키는 장면을 연출됐다. 본래 전기에 의한 사형은 사람을 가장 편안하고 고통스럽지 않게 해서 저세상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고안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약하게 변질된 최악의 상황에서 고통스럽고 처절하게 아파하면서 저선길로 향하게 된다. 여러 갈래가 있긴 하지만 인생은 결코 무가치한 것이 아니리라. 한 번은 살아볼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는 인생관으로 생각의 출발점을 삼아야 한다.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이를 이루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자세에서 의의와 보람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은 분명하게 각인시켜 놓지 않으면 삶의 회의적이 되기 쉽다. 또한 끊임없이 변하고 혁신해서 목표하는 바를 성취시켜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 인식하여야 한다. 살다 보면 난간에 봉착하기도 하고 좌절에 빠지기도 하고 위기를 겪기도 한다. 하지만 그러한 모든 것을 경험하고 이겨내고 뛰어넘었을 때 아름답고 빛나는 인생의 완성을 이루게 되고 참다운 삶의 가치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한 고통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목표한 바를 성취시켜 나가는 것에서 인생의 참 의미를 찾게 될 것이다. 이러한 몇 가지를 들어보고자 한다. 목표를 갖기 위해 훌륭한 사람을 멘토로 삼고 그것을 추종해가고 추구해가는 것은 삶의 한 태양일 수 있다. 미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은 어린 시절에 백악관을 방문해서 존 F 케네디 대통령과 악수한 적이 있었다.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지향점이 되고 목표가 되어 결국은 미국 대통령이 되고자 했던 꿈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이다. 물론 정권 말미에 영예롭게 대통령직을 수행하진 못하여 아쉬움이 남기는 하지만 말이다. 최근 유엔 사무총장으로 재선 영광을 하는 반기문 총장도 유년 시절에 케네디 대통령을 만난 적이 있었고 악수까지 나눴다고 했다. 그것이 오늘날 반 총장님에게 어떻게 작용하고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그런 최고 지도자의 만남은 삶의 목표와 지향점, 비전을 설정하는 데 커다란 동기로 작용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공자 말씀에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그 속에 반드시 스승이 있다고 했다. 착한 일을 가려 그를 따르고 착하지 못한 일을 이는 나를 고치는 귀감으로 삼는다라고 했던 것이다. 통상적으로 필동적인 단조로움에 얽매여 있는 삶에서 보람이나 의의를 찾기가 힘들 수 있다. 그런 가운데서도 분명한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에 대한 자신의 정체성과 당위성을 인식한 상황에서 혼신의 열정을 쏟는다면 삶의 참된 가치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살아야 하는 의지, 살고자 하는 뜻을 확고히 하지 않으면 역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극복할 의지를 잃게 되는 것은 자명하다. 위대한 지도자들이 가졌던 꿈이나 목표를 누구나 가질 수는 있겠지만 좌우 이 목표를 성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과는 분명히 확연한 차이가 난다. 보통 사람들이 갖지 못한 행동낭식과 추진력으로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물이 바로 성공이라는 것을 투철한 의지를 점철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이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